네,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역대 당대표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비 경선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전대에서 세대 교체론을 강조하며 당권 도전에 나선 최재성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 동료 의원으로서 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뭐 믿기지 않아서 모두가 그러겠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고인이 진보 정치에 매진해 오셨고 매사 늘 열심히 쉬었던 분인데 예. 그래서 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명복을 빌고요. 특히 유가족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비보인데 잘 추스리시고 정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저희는 그러면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마 선언하실 때 세대 교체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진표 의원의 이야기가 세대 교체는 선거에서 대패한 정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 교체를 주장한 이유, 그리고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혁신하거나 바꾸자거나 이런 것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을 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조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겼을 때 혁신하자고 제가 대통령 선거 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 열린우리당 체제를 극복했을 때 민주당이 정권도 교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년 된 정당 문화, 정치 문화, 정치 질서들을 바꾸자는 의미의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잘 나갈 때 오히려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 모두 8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불가역적인 시스템 공천을 전당대회 후 2달 안에 확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총선까지는요. 8월 25일 날 전당대회 후는 당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단수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당권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공천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늘 분당했거나 혹은 심하게 흔들렸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을 지도부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달리 할 수 있는 이것을 차단을 하고 한 가지 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당규로 올리고 개정할 때 지도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전당원 투표로 개정하자. 그래서 불가역적 총선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선거하면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대표 선거든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뭐 제가 자꾸 이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대표적인 친문 주자들이다 보니까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 의원님은 일단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겠다라는 그 변수가 현실이 됐습니다. 혹시 뭐 입장에 좀 변화가 생긴 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예. 애당초 자신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전당대회의 의미를 놓고 부합되느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당초 이번 전당대회는 세대의 문제, 혁신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관통하는 전당대회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세대와 혁신의 문제는 저 최재성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재출마가 전당대회 의미에 부합된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예. 때 김진표 선배님, 이해찬 선배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같지 않다.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예. 단일화도 의미와 명분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 기준과 내용이 조금 공통점이 있어야 네. 단일화도 의미가 있지. 기계적, 기능적 단일화는 저는 오히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8인 회동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뭐 답이 온 의원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없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고 각각 동선이 다르다 보니까 26일 예비선거 때문에 예. 사실 동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일 초선 의원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모든 후보들이 다 오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초선 의원 토론회 끝나고 회동을 할 것을 오늘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뒤면 이 컷오프 하게 되는데 8명 중에 3명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자신 있으시죠? 모든 후보들이요 다 자신 있다고 하고요. 워낙 그냥 훌륭하고 예.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 있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막 속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청 관계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끌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 당청 관계는 저는 두 가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할 말을 하겠다 하고 파열음이 나면 특히 집권당은 그것은 소리 나는 순간 휘청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만 있겠다라는 것도 그것은 내재된 이야기들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하는 관계가 제일 좋은데요. 그것은 막연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또 이 청와대와 이견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정책적 정무적으로 해결했던 증거와 경험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당대표 시절부터 저는 어떤 개파나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이견들을 조정하고 당시 대표하고 함께 일했던 그런 경험이 조금 증거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최재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